반갑습니다. 망이영키입니다. 오늘은 HP 게이밍 노트북 오멘 15를 가져왔습니다.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오멘. 간단하게 어떤 노트북인지 말씀드리면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주사율 300Hz를 지원하고 IPS 타입의 디스플레이입니다. CPU는 10세대 인텔 코어 i7 10870H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이 탑재되었습니다. 데스크탑급 성능으로 고성능 게임도 가능하고 그래픽 작업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겨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출시 전이지만 가격은 모델에 따라서 200만원 초반에서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멘 15 노트북이 2019년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투박한 디자인이었는데 2020년부터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바뀌었죠. 특히 상판 로고가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오묘한 로고라서 깔끔한 인상을 주고 사무용 비즈니스 노트북 같기도 합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고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소재를 선택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지문 묻어나는 건 좀 보이는 편입니다. 두께는 22.5mm, 노트북의 무게는 약 2.1kg입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에서 RTX 3060, 307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면 2.3kg 이상의 무게를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게이밍 노트북 중에는 가벼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200W 어댑터의 무게가 600g대이기 때문에 같이 들고 다닌다면 약 2.7kg이 되겠습니다. 어댑터 때문에 무게가 확 늘어나긴 하지만 3kg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 휴대성을 위한 건 아니지만 들고 다닐만 합니다. 좌측에는 보시면 충전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USB-A 타입, HDMI 포트, 헤드폰 마이크 콤보 포트, SD 카드 리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USB-C 타입 썬더볼트 3,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방열구, USB-A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이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확장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디스플레이를 3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쉬운 거는 USB로 충전할 수 있는 PD 충전이 되지 않는 건 아쉬웠어요. 아쉽긴 해도 요즘은 배터리 완전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방전이 배터리 수명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뒤쪽에는 배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통풍구가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오멘 템페스트 냉각 기술이 적용돼서 2개의 쿨링팬과 히트 파이프들이 발열 관리를 잘 해냅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180도 각도로 열려서 좋았고요. 힌지도 꽤 견고해서 키보드 자판을 쳤을 때 이 디스플레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을 때는 좌우의 고무 때문인지 이렇게 공간이 꽤 남습니다. 닫은 상태에서 외장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사용 시 통풍에 이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섬세한 디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크기의 FHD 디스플레이, IPS 타입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또 게이밍 노트북답게 30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 좌우 베젤은 얇은 편이지만 하단부의 베젤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아래 공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으면 저에게는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화면 밝기는 300니트, 실내에서 쓰기 만족스러웠고요. 디스플레이는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로 매트한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빛을 반사하지 않아서 게임할 때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위에는 720p로 촬영 가능한 웹캠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요즘 많이 하잖아요. 상단에 웹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게이밍하면 라이팅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HP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오멘 게이밍 허브 내에 오멘 라이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멘 게이밍 허브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게임을 관리하거나 간편하게 성능이나 발열 제어 등의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아쉬운 부분은 키 밝기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없는 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인데 나중에는 이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게이밍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 패드가 있는 풀 사이즈 키보드인데 숫자 패드와 약간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구분하기 좋았습니다. 26키 롤오버와 안티고스트 기술이 적용됐는데 26개의 키를 동시 입력해도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게이밍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타이핑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키 높이는 깊진 않지만 가벼운 타건감과 부드러운 반발력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타이핑 소리보다 좀 작아서 소음이 작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전원키의 위치가 독특합니다. 딜리트 키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딜리트 키가 오른쪽에 있었을 때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동한 것 같은데 전원키를 잘못 누른다고 해서 바로 전원이 꺼지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처음에 전원키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딜리트 오른쪽에는 오멘의 다이아몬드 로고가 있죠. 이 버튼은 오멘 게이밍 허브를 열 수 있는 키입니다. 터치패드는 일반적인 수준의 크기였고 전체 부분이 클릭되는 건 아니고 하단부에 가까워질수록 클릭이 되는 방식입니다. 터치감 또한 일반적인 수준이었고요. 클릭감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CPU는 10세대 인텔 코어 i7 10870H 프로세서 8코어 16스레드 구성으로 멀티태스킹에 강하고 고성능 게임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램은 32GB DDR4 메모리고 듀얼 채널 메모리입니다. 저장 공간은 1TB, NVMe M.2 SSD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 M.2 슬롯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이 탑재되었습니다. GPU 램은 8GB고요. 엔비디아 G-Sync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성능 점수를 봤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는 9348점으로 그래픽스 9436점, CPU 점수 8882점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19991점, 그래픽 점수는 24621점,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는 20506점입니다. 시네벤치 R20은 3500대고요. 시네벤치 R23은 멀티 스코어 9440점, 싱글 스코어 1194점으로 벤치마크 점수는 전체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 AX201을 지원하고 기가비트 이더넷을 지원해서 연결성도 좋고 온라인 게임할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70.9Wh입니다. 배터리 충전은 35분 만에 50%로 충전되었고 1시간 10분 충전에 90%로 아주 빠르게 충전되었습니다.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90% 이상부터는 충전 속도가 좀 느리게 되었고 완전 충전은 1시간 56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고 일반 문서 작업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4시간에서 5시간 내외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최고 성능으로 배틀그라운드 울트라로 게임했을 때는 1시간 정도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스피커는 HP 오디오 부스트, DTS X 울트라, 뱅앤올룹슨의 오디오 기술이 같이 합쳐졌는데요. 영상을 보거나 넷플릭스 등의 컨텐츠를 감상할 때 이어폰 없이 감상해도 만족스러웠고 게임할 때도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래 우리끼리도 충분하니까 갔다 와. 저 4,000원 떼어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최고 성능으로 노트북을 실행시켰을 때 발열이 발생하는데 가장 뜨거울 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은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48도대고 키보드는 35.6도로 괜찮았고요. 팜레스트 또한 열 전달이 되지 않아 30도로 괜찮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팬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뒤쪽에 배기구로 열을 내보내면서 빠르게 발열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팬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팬 소음도 측정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팬이 가장 강하게 돌아갈 때는 약 62dB까지 나옵니다. 팬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도 설정 가능한데 팬이 돌지 않을 때는 35dB 정도라서 조용히 했습니다. 또 수동으로 팬을 조절해서 팬 소음과 적절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데시벨 표를 보시면 40dB 정도면 도서관, 50dB는 조용한 사무실, 60dB는 일반 사람들의 대화 소리 정도입니다. 60dB 정도의 소음이라면 실내 공간에서 썼을 때는 다소 소음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팬 소음이 크더라도 쿨링 성능이 좋은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게임을 하실 때는 사운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헤드폰을 많이 착용하시죠. 헤드폰을 끼고 플레이하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가지 게임을 하면서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오버워치는 최상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150프레임 내외를 유지해서 쾌적했고요.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하면 200프레임을 유지했습니다. 툼레이더는 100프레임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가장 높은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평균 130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로 플레이하면 50에서 60프레임 내외로 플레이 가능했고 레이트레이싱 중간으로 플레이했을 때 평균 70프레임으로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뿐만 아니라 고성능 게임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멘 15는 특히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필수 요소에서 GPU, CPU, 메모리 사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탭의 언더볼팅은 전압을 낮추는 건데 성능을 더 높이고 발열을 낮추는 겁니다. 사용자 설정, 지능형 등으로 설정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네트워크 부스터 탭에서는 각 앱의 네트워크 우선순위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앱은 차단도 할 수 있어서 게임할 때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성능 제어에서는 균형, 성능 프리셋을 설정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 제어로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오멘 게이밍 허브를 설치해서 원격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싱크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잘 활용하면 유용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HP 오멘에서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게이밍 노트북 HP 오멘 15를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은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고성능의 게임을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확장성도 좋았고요. 오멘만의 게이밍 감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측면에서 HP 오멘 제품군을 구매하면 365일 24시간 전화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 그리고 송파에도 HP 게이밍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통하면 게이밍 엔지니어에게 상담과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S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스펙이라면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가 16대 10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는 게이밍 노트북에 더 적합하긴 하지만 다음 제품이나 다른 제품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을 출시해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출시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성능 좋은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HP 오멘 15도 선택지에 놓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만능혁회였습니다. 아듀!